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를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앞으로의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바로서, 내가 겪어본 바로서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뀔 것 같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래를 잘 모르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목도하고 있듯이 물질 문명과 과학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 급박해서 우리의 사고나 제도나 지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거기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관계의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일하는 거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좋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 사회가 무엇인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과연 인간다움이라는 게 뭔가, 이 세계의 주인은 과연 인간뿐인가, 이런 질문이 저도 일어나서 미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를 좀 넓혀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중심 실천이라고 할 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만을 생각했다면 클라이언트 중심의 그들의 관계를 보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또 나아가서 전체 사회를 보고 전체 지구의 이동을 보고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적으로 자연, 기후위기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심지어 로봇과의 관계가 앞으로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AI를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과학기술이 변하는 시대에 관계중심 실천이라는 게 어떠해야 될지를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비했을 때 사회의 문제가 바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내고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저는 점점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냥 개인의 문제이고 또 정치적 무관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적절히 잘 살면 되지, 뭐 사회복지사든 정치든 이렇게 집단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된 이유는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뭔가 바뀌는 경험들을 해서 효능감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점점 막 요즘 더 어려워져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그냥 직장인으로서 또 이런 것 같아서.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월호 문제 10년 지금 지났는데도 그냥 덮어두려고 하고, 사회 문제의 심각성, 이게 우리 책임이야, 우리는 이걸 개선해 나가야 돼, 나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들이 점점 없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집단적인 연대가 약해진 이유일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미래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건,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이게 공공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기본 소득이나 그런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벌써 이 개념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뭐 공무원들이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복지나 제도적인 영역에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좀 시스템적으로 더 많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 없이 그냥 각자 도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또 결국은 개인에게 접근하는 접근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이제 뭐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또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는 그래도 또 한 단계 또 기대를 가질 수 있었지만, 우리가 주로 접하는 정말 밑바닥의 사회적인 문제, 아이들이 정말 상처받고 다치고 죽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집중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에너지들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 좀. 두 가지로 들려요. 어떻게 바뀌어 갈 것 같습니까? 또는 하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0년 전에 비교해서 보면은 사회복지 현장은 정치적으로 많이 이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그 단체장의 횡포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너무 이제 현장이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용자와의 관계나 서비스도 신경을 쓰지만은 실제 이 복지 현장의 어떤 환경을 쥐고 흔드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도전인데 5년, 10년, 20년 뒤에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멈춰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또 복지 현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게 맞나? 이거는 이제 하나의 숙제라고 봐요. 우리가 그들의 정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가치와 그 철학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함으로써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소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정치 노름의 실행량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향후 사회복지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리가 이제 1950년대에 대학에 사회복지학과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들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자선이나 이런 쪽에 복지 시설 쪽에 많이 있다가 1990년대 뭐 2000년 되면서 법이 근대적으로 진짜 이렇게 인권 중심으로 바뀌면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폐단의 하나가 제도화되면서 매뉴얼화되고 관료주의, 그러니까 신공공 경영이라고 하는 그 신자주의적인 NGO나 복지기관조차도 투명성을 요구하고 효율성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부응하다 보니까 복지사가 전문가로서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과 이런 것보다는 관리자나 감사가 보기 쉬운 그거를 마치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줘야 하니까라는 미명하에 그런 이제 전문가주의의 어떤 폐단을 많이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주의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전문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앞으로 좀 더 확보를 해나갔으면 나태한 관료주의를 벗어나서 좀 그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게 미래에 대한 바람이에요. 제도화의 이면이죠, 그죠? 제가 이 대답을 듣다 보니까 요 다음 질문을 조금 확대해서 드리고 싶은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 문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것도 라떼일 수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이 문제는 그래도 좀 해결되지 않았냐 하는 요거를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전한 사회 문제, 예전보다 지금 많이 좀 변화가 된 사회 문제는 뭐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냥 제일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저는 별로 안 바뀌었다고 봐요. 사회복지는 여전히 뭐 잔여적이고 또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고 고민을 하면서도 의사결정이 되는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냥 소수에게 가는 일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 그런 것하고 똑같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도 크게 아직 변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그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그냥 서비스만 제공해 주면 되는 그리고 그걸 조금씩 늘려가는 수준이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그 편견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제도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져 서비스들이 만들어져 온 부분들은 참 숙제예요. 저는 그게 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정신장애에 대해서 또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인식들을 갖게 할 것인가 그게 좀 숙제인 것 같고요. 그나마 해결된 것들의 효능감을 보이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그래도 국가 예산이 늘어나면서 정말 혼자 누워 계셔서 활동 보조 인력이 필요하던 사람이 그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밤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시간 끝났다고 가버리면 이 어머니가 석전해주고 하는 거 케어를 못 하는데 그게 딱 바뀌더라고. 다행히 24시간 케어가 가능해서 두 사람이 교대로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애타게 노력하면 다행히 바뀌는 거. 옛날에는 기대도 못했잖아요. 활동보조인 뭐 이분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영역이 아니고 일부 영역에서 조금씩 해결돼가는 모습들 밖에는 아직은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변화들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 사회복지 영역에서 보자면 좋아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후에서 학교 사회복지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학교 사회 사업가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니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 학교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냐고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라든지 교육복지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꽤 많이 알려지고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면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나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고 드림 스타트라든지 또 여가부 산하의 청소년 보호망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으로 추진하고 아까 얘기처럼 관료주의적으로 효능감이나 성과주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클라이언트들을 그룹핑하고 거기에 딱지를 붙이고 대상화하는 그래서 처음에 사회복지는 나와 내 이웃이나 내 가족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어려움이나 질병에 대해서 준비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마련된 건데 점점 마치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그들화하고 대상화하고 분리하고 서비스를 마치 택배 물건을 주고 나면 나는 내일을 끝났다. 나는 딜리버리맨과 같은 그런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건 좀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이제 질문을 시작하셨는데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20년, 30년 전에 비하면은 개선된 부분들은 많이 있죠. 가장 눈에 두드러진 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문제예요. 많이 이제 상향 평준화 쪽으로 가고 있다. 예전엔 참 이게 차등이 심했는데 이게 각 이제 지역 사회복지 단체들이 연대해가지고 지방 정부하고 소통하면서 이것을 이제 차별을 좀 최소화시켜가면서 해서 처우가 좋아졌다. 또 국가가 경제적으로 좀 이제 여유를 찾아가면서 국가 부담이 좀 더 확대되고 사각지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띄는 변화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계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 내에서의 위상의 문제예요. 그 한국 사회의 어떤 성장과 변화, 혁신 이런 거에 있어서 사회복지계가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특별하게 자부심 가질 만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고 정부의 지원이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장점이라고 할 만한 어떤 공동체성 이것이 또 반비례해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면은 민간 영역의 자율성이나 공동체성이 조금 이게 축소되는 거는 세계적인 성향이에요, 경향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해서 당연시할 게 아니고, 그럼 우리 한국만이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묘책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봐야 하나는 소셜 리더십의 문제고, 정부의 복지 재정이 확대되면 됐지만은 역시 공동체성도 유지되거나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